안녕하세요. 일진여입니다. 아베와 함께 일본의 주된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도 함께 막을 내리면서 해외 투자자들도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일본 경제는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나마 아베노믹스 응급처치가 먹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다시 되돌아올 국가 부채만 늘리는 것이었기에 지금에서는 일본을 더 회복 못하도록 만든 주범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한이 느껴지는 기사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남긴 너무 심한 선물, 아베노믹스 뒤처리는 어떻게? 라는 현대 비즈니스 기사입니다. 얼핏 보면 경제계와 경제 미디어는 경쟁하듯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경기 회복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논평을 내며 그의 퇴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훌륭하게 도망친 꼴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정말 그렇게 평가해야 할 경제정책이었을까? 확실히 재직 중에 니케이 평균 주가가 2.2배로 상승해 이는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래의 기대에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당장 발밑의 현실로 눈을 옮기면 실질 GDP는 길고 실감 없는 저성장이 이어졌습니다. 또 코로나 쇼크에 휩싸인 2020년 4월에서 6월 증가율은 3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라앉았고 연율 환산한 금액도 2기 아베 정권 출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비용은 방대합니다. 국가의 일반 회계 세출에서 세수를 뺀 적자액은 1.95배로 치솟아 선진국 최대의 부채 강국 자리를 부동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임 기간이 7년 8개월에 이르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은 순간의 작은 꿈만을 쫓기 위해 빚을 쌓아 재정 적자를 부풀렸음에도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정 적자가 무거워지고 일본 경제가 길고 고통스러운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표기된 금액들은 알기 쉽게 지금 환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기사 내용 보실게요. 올해 일본 정부 일반 회계 총액은 전년도보다 600조 원이나 많지만 총액으로 1,800조 원으로 부풀릴 전망입니다. 세수 전망은 700조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1,000조 원으로 급증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적자액은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도에 1.95배가 됩니다. 이 같은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왔기 때문에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말 1경 700조 원으로 2012년 말보다 3,200조 원이나 불어날 전망입니다. 아베가 집권한 8년 동안 일본 국채를 3,200조 원이나 밀려놓으셨네요. 한국의 1년 예산이 대강 500조인데요. 한국 예산 6년치 이상을 용케도 말아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치는 코로나 영향을 뺀 것이고 실제 전망은 더 어둡고 처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는 아마 두고두고 일본을 망하게 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 같네요. 다시 기사 내용을 볼게요. 차기 정권은 이른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효과 있는 성장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화가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총리 선택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차기 정권은 이른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효과가 있는 성장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화가 계속 일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불안한 일본 경제 상황을 차기 총리에 기대하며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강등되었고 부동의 세계 1위 국가 부채,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경제의 손길은 안전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한 한국으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아베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여기에 곡소리 같은 일본의 댓글도 보실게요. 연금 자금으로 주가를 낚아 올리는 정부에 의한 주가 조작, 개인에서 법인으로 부의 이전, 그리고 중간 소득자 이상에게 중세를 부과해 노동 의욕을 잃게 한 죄는 무겁다. 가장 끔찍한 것은 법률의 문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지위의 평안을 도모하고 국회 회의 결정을 다용해 역시 자신의 지위의 평안을 도모했었다는 것일까? 공무원이면서 자신의 사람을 부려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같고 이 무법쟁이는 일본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거겠지. 아베노믹스는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커녕 생활이 어려워졌을 뿐 부자와 그 외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사회가 분단되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아베노믹스만 탓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고용 수치가 좋아진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것이지 아베노믹스의 공이 아니다. 아베노믹스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빚을 늘렸던 정책에 불과하다. 지금만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경제학자는 좋게 평가하겠지만 10년 후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될 젊은 세대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20년 후 역사 교과서에는 최장 재임 기록과 함께 일본 경제와 사회 보장 제도를 수렁에 빠뜨린 국무총리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부분 댓글도 후세의 아베의 평가가 나쁠 것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지금은 왜 아베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사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일본 언론은 아베가 잘했다는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좋은 일진 되세요. 감사합니다.